안녕하세요. YPSBS입니다. 여러분은 미닫이 도어가 어떤 도어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혹은 졸릴 것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당연히 아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겐 난생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알아두면 상당히 쓸데있을 인테리어 용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많은 인테리어 용어들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가져왔고요. 이 용어들은 인테리어 공부를 할 때도 필요하지만 상담을 하고 디자인 미팅을 할 때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도어 타입입니다. 도어는 크게 여닫이, 미닫이, 포켓,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히든 도어와 스텝 도어까지 총 5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여닫이 도어와 미닫이 도어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여닫이 도어는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도어의 종류로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집에도 설치되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방문을 밀고 들어가거나 당겨서 들어가실 텐데 이렇게 회전하면서 들어가는 타입을 여닫이 도어라고 하고요. 반면에 미닫이 도어는 흔히 슬라이딩 도어라고도 불리는데 회전해서 열기보다는 문을 옆으로 밀어서 열리는 타입을 말해요. 또 포켓 도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별한 건 아니고 미닫이 도어가 벽체 안으로 들어가면 이걸 포켓 도어라고 불러요. 미닫이 도어는 문이 열리면 문짝이 노출되는데 포켓 도어는 이 노출되는 문짝을 벽체 시공을 통해 가려서 조금 더 깔끔한 인상을 주게 되죠. 하지만 포켓 도어는 포켓 벽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닫이 도어 시공 말고도 벽체 공사가 수반되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일반 미닫이 도어보다 시공 비용은 오르고 내부 공간은 줄어들게 돼요. 다음 히든 도어는 말 그대로 숨겨진 도어라는 뜻인데 벽체와 문의 라인이 맞게 되어 깔끔한 인상을 주는 도어예요. 이게 또 때로는 벽체처럼 보이기도 해서 요즘같이 미니멀한 인테리어가 유행일 때는 가장 적합한 도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식이지만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유행이 시작됐는데 반짝 유행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죠. 하지만 이 히든 도어는 히든 도어 자체만 시공해서는 구현되지 않고 주변 벽체 공사를 함께 해줘야만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 일반 벽지 공사할 때는 잘 시공하지 않고 거실에 알판 작업이나 도장 작업이 들어가서 벽체 작업을 꼭 해야 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시공하고 있어요. 마지막 스텝 도어는 여닫이 도어의 변형 버전으로 기존 여닫이 도어가 벽체와 문 위쪽을 제외하고 도어가 들어간 형태였다면 스텝 도어는 벽체보다 문 위쪽과 도어가 같이 들어간 형태의 도어예요. 최근 많은 유행을 타고 있는 도어 시공 방식이지만 아쉽게도 이 역시 대부분은 벽체 공사가 수반되어야 하고 그렇게 또 도장이나 거실 알판 작업처럼 벽체 작업을 할 때 가성비가 있는 시공 방식이에요. 만약 오로지 스텝 도어만을 위해 벽을 친다고 한다면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인테리어 용어 두 번째는 내력벽과 비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이라 함은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벽체를 의미하고 비내력벽이라 함은 벽체 하중과 상관없이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세워진 벽체를 뜻하는데요. 내력벽의 경우엔 건물의 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절대 철거하면 안 되지만 이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하중을 견뎌내는 벽이 아니기에 대부분은 철거가 가능해요. 비내력벽은 대부분 벽돌로 쌓아졌거나 목공벽체로 형성되어 있고 내력벽은 대부분 철근과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어요. 한편 외관만으로는 내력벽체와 비내력벽체를 정확히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은 건축 도면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구조 변경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확장 공사 시 날개벽이 철거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용어들은 숙지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고객님들께 자주 하는 말이 현재 베란다 날개벽이 내력벽이라 확장해도 좌우기둥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인데 이때 내력벽이 무슨 단어인지 모르면 서로 좀 난감하겠죠? 세 번째 인테리어 용어는 바로 우물천장입니다. 우물천장은 거실 중앙에 폭 들어간 천장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공간의 개방감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거실 중앙 쪽을 부분적으로 또 높인 거예요. 구축이든 신축이든 우물천장은 대부분 거실에 있는데 구축의 경우에는 우물천장의 안쪽 깊이가 낮은 곳이 대부분이라서 인테리어 공사 중에 평탄을 시키는 편이고 반면 준신축의 경우에는 우물천장 안쪽 깊이가 높아서 간접 조명을 치고하거나 특별히 평탄을 시키지는 않는 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개방감이 충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상담 단계에서부터 현재 집에 우물천장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에요. 구축의 경우 우물천장이 있으면 추후에 천장 평탄을 시킨 일이 워낙 빈번하다 보니 공사량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상담 전부터 우물천장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고 가시면 상담이 더 수월해지겠죠? 인테리어 용어 네 번째는 바로 아트월입니다. 아트월은 제 기억상 특별히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트월, 정말 말 그대로 멋을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벽체인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탈로 벽면을 꾸미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엔 상담 때부터 TV 아트월이 있나요? 또는 거실 벽면 중에 도배가 아닌 타일 벽면이 있나요? 라고 여쭙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존 아트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을 철거한 후에 도배로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애초에 공사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요즘에 인테리어 업체가 아트월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묻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아트월 벽면이 있나요? 라고 물을 수는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거실 타일 벽체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몰딩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단어겠지만 간혹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리자면 몰딩은 천장과 벽의 경계선에 붙어있는 마감재를 의미하는데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좋지 못한 마감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천장은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반듯한 반면에 벽체는 사람 손으로 시공한 미장 벽체라서 반듯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만난 경계 역시 반듯하지 못하곤 하죠. 따라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몰딩이에요. 이 몰딩은 천장에 사용할 때 말고도 벽체 웨인스 코팅 문양을 만들 때도 사용되는데요. 이제는 웨인스 코팅도 유행이 지나 잘 하지 않다 보니 몰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천장에 사용하는 마감재라고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몰딩은 크게 갈매기 몰딩, 평몰딩, 계단 몰딩, 마이너스 몰딩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갈매기 몰딩은 모양이 갈매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예전 구축에서 자주 사용하던 몰딩이라 지금 인테리어를 한다면 대부분의 업체는 이 방식을 취하진 않을 거예요. 다음 평몰딩은 인테리어 공사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두께는 동일하고 폭만 다르게 나오는데 요즘은 미니멀한 인테리어가 유행이라 제일 작은 폭인 30mm 평몰딩을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혹시나 인테리어 공사 항목에 몰딩 공사라고 되어 있다면 이 몰딩을 하시는 거라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음 계단 몰딩은 말 그대로 계단처럼 생긴 몰딩으로 주로 새롭게 준공하는 아파트에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혹시나 이 몰딩이 마음에 드신다면 인테리어 미팅 시에 꼭 계단 몰딩으로 해주세요 라고 별도로 말씀을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평몰딩으로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마지막 마이너스 몰딩은 천장의 끝부분이 살짝 안으로 들어간 형태의 몰딩인데 이건 몰딩 자체만 시공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천장 공사를 함께 진행하셔야 돼요. 천장 전체를 뜯어내고 다시 하게 되면 일반 몰딩 방식과 시공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만약 천장을 뜯지 않고 마이너스 몰딩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천장을 석고보드를 한 번 덧방 하셔야만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이 마이너스 몰딩인데요. 마이너스 몰딩을 하기 위해서는 천장 공사가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모르고 계세요. 그렇기에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마이너스 몰딩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 용어 6번째는 걸레바지입니다. 이 용어 또한 대부분이 알고 계시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모르는 분들도 만나 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걸레바지란 벽체와 바닥의 경계선을 시공하는 마감재예요. 이 또한 마루와 벽체 사이에 좋지 못한 마감을 감추기 위한 용도, 그리고 바닥 청소를 할 때 벽체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돼요. 이런 걸레바지는 크게 기성 걸레바지와 평 걸레바지, 그리고 마이너스 걸레바지로 나뉘는데요. 기성 걸레바지는 대부분 높이가 살짝 있고 끝부분이 라운드지어 있는 게 특징인데 오래전부터 이 기성품을 사용해 왔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미니멀 인테리어의 유행으로 기성품보다는 더 낮은 평몰딩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평 걸레바지가 별도로 존재하기보다는 평몰딩을 걸레바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마이너스 걸레바지는 걸레바지 위로 먼지가 잘 쌓이지 않는 방식의 걸레바지인데 주로 벽체 도장 작업을 할 때를 빼면 잘 사용하지 않긴 해요. 왜냐면 이 마이너스 걸레바지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벽체 공사를 무조건 다 해야 하거든요. 도장 공사야 벽체를 치고 난 후 도장을 하는 방식이라 어차피 벽체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벽체가 도장 마감인 경우엔 벽체 공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결국 마이너스 걸레바지를 위해 벽체 공사를 해야 하는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벽체 도장 작업을 하는 분들은 걸레바지를 없애기도 하고 마이너스 몰딩을 시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지만 벽체 공사 없이 도매 마감만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걸레바지는 포기해야 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정말 쓸데있을 인테리어 용어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현장 용어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용어들은 상담이나 미팅 시 반드시 필요한 용어들이니 꼭 기억하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유익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